소파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 게 후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일단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이게 12월부터 이제 1월 달 이게 1분기 데이터잖아요. 1분기의 앱 다운로드 수가 지금 지난 12월 달 그 X 그 저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려면 자산가들이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 그 순간 딱부터 좀 많이 오르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도 통해서 앱 다운이 굉장히 느린 상태로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지만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하면 지금 제일 피크를 찍은 게 14,000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좀 저점이 3,700개의 그 다운로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몇 배 이상 이렇게 피크를 찍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오른 1월 달까지의 평균을 보면 한 만에서 14,000, 11,000 적어도 11,000 지금은 뭐 7,000, 6,000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이제 3월달 1분기의 그 어닝의 회원 가입 수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24년 전체의 신규 가입자가 250만 명 정도거든요. 분기에 63만 명 정도, 그러니까 3개월치를 계산하면 63만 명 정도였는데, 거기서 평균이 하루 4,000명 앱 다운하는 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3,000 몇 명, 4,000 몇 명, 뭐 5,000 잠깐 찍었다가. 그래서 앱 다운로드 수가 분기 3개월로 따지면 36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대략적으로 역산해 보면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최고 평균 요 3개월 동안 지금 요거 낮은 요때 1만 명 이하를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평균 하루에 2만 명 이상이거든요. 아마 500에서 11,000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확히 계산하면 어쨌든 1만 명 이상이 매일 다운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3개월 동안 90만 명이에요. 다운로드만.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회원 가입수가 최소 100만 명은 최초로 찍겠죠. 지금까지 제일 많았던 게 70몇 만인가 80몇 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번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로 따지면 100만 명 이상이 이번 분기에 저는 찍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90만 명이 다운로드 했으면 100만 명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왜냐면 이제 그 가입해놓고 앱을 안 다운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긴 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데이터로 역산해서 계산하면, 최고로 이때 그처럼 그냥 이렇게 36만 명이 다운로드하고 63만 명이 가입을 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계산하면 157만 명. 이거는 조금 오바 같고요. 그래서 100만 명은 넘고 100만 원 초반 정도의 그런 가입자 수가 순중이,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 한 해의 첫 그 1분기일 것 같아요. 어쨌든 어닝이나 이런 거는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그 추측은 다뤄보겠고 오늘은 시간상 요 부분 어쨌든 최저에서 최고까지 그 오른 퍼센테이지가 앱 다운로드가 395%예요. 여기서 이제 후드랑 좀 비교를 하면 후드가 조금 더 당연히 많죠. 이렇게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UI 좋아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소파이보다 한 50% 정도 높은 수준에서 그 해서 제일 높을 때도 2만 명으로 최저에서 최고치는 360%. 그러니까 소파이보다는 조금 낮지만 원래의 그 가입자 그 앱 다운로드 수가 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어쨌든 좀 궤가 비슷하죠. 요렇게 가서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그 후드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대형은행이나 이런 데는 그냥 거의 늘고 줄고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그런 테크 쪽이 확실히 이런 분위기를 타는 게 있어서 소파이가 이제 좀 두렵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뭐 여러분 그 깊게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로빈후드 때문에 두렵다? 저는 두렵다는 아니고 약간 경쟁이 조금은 발생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쪽 저쪽에서 다른 이유의 그 장점들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면 대형 은행이라든지 그쪽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혹하고 저기에도 혹하고 약간씩 흐름이 좀 이런 소파이나 이런 쪽으로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소파이 혼자 이렇게 백날 노력을 한다면은 그 일부분 조금씩 이렇게 뺏어오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전체의 그 분위기상으로 좀 대거 많이 이탈을 대형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고, 어쨌든 후드의 최고 장점은 UI 그 거래 편의성, 뭐 그다음에 옵션 수수료, 이런 데이터상의 굉장히 적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자산가들과 그다음에 회원 수와 자금도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쌓아놓고 있어서 이걸 굴리고 있죠. 근데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적자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투자랑 그 소파이가 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은행이 실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시간이 꽤 걸려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뭐 은행이 지금 은행으로서 같이 비교 자체를 한다는 게 무의미하긴 해요. 그래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현재 그 은행처럼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하는 게 뭐 BNPL 같은 일도 하고 있고 카드로, 그다음에 현재 주식 관련 대출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자 주는 거, 그런 것들을 그 돈을 많이 쌓아서 은행으로서 이쪽은 일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실제 아주 단기 대출 말고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런 대출을 거의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또 보여주려면 벌써 몇 년이 걸리는 거고,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소파이가 뭐 빠져나간다는 사람들은 좀 머리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데 가을쯤이었나요? 어쨌든 6개월? 뭐 그 뒤에 이제 시작을 한다지만, 이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때 가서 이것저것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자세히 다룰 게 있으면 그때는 다룰게요. 그다음에 관리를 이제 이쪽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을 다시 뽑아야 되겠죠. 지금의 그런 단기적인 그 자금 능력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실제 은행에서의 그 리스크적인 뭐 여러 가지 그 따져야 되고, 정부와 그다음에 각 주별로 어쨌든 할 말이 많은데 시간상 어쨌든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후드가 은행이 되더라도 그때 가서 천천히 비교를 해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이 소파이가 여지껏 그 몇 년 동안 이제 그 잘해왔던 것을 이쪽이 침범을 하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소파이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 이외에 무엇이죠? 갈릴레오고 테크니시스가 이제는 수익의 절반, 나중에 더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커다란 부분이 같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게 확정적으로 지금 눈에 데이터가 보이고 있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소파이와의 비교이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뭐 크게 비교가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은행을 하겠다, 혹은 뭐 이유를 많이 주겠다. 후드가 왜 그러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자 거래소라는 거는 장이 좋을 때만 이제 어닝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이제 만약에 올해 지금 이런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이 갔다, 그럼 거의 뭐 어닝 미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후드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변화, 그런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한계를 느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하는 거지 않을까?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제가 소파이 보유자라서 이쪽을 뭐 이렇게 좀 나쁘게 보려는 거다 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그런 쪽 때문에 이걸 이렇게 공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좀 바이든 그 금리 인상 첫 시기, 그 22년도, 23년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해낸 전례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근데 후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올해나 내년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다가 만약에 돈을 운영하다 삐끗한다면, 예, 여기는 이제 그런 변수도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전환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후드보다는 뭐 대형 핀테크 중에서 굉장히 아직 상장 안 된 데들이 많거든요. 그게 벌써 소파이가 상장할 때부터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굉장히 대단한 애들이 있어요. 차임, 뭐 클라나 또 있는데, 그런 애들이 저는 오히려 더 기대 반, 걱정 반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테크, 그다음에 은행, 이런 신생 기업들에 대한 그 주목이 쏠리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성장해 나가는 거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고, 걱정은 3년, 5년, 10년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실제 소파이가 저기서 일을 잘 못하는데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훗날 나온다면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캐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설레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같은 그런 핀테크 쪽은 다 이렇게 성장이 계속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왜냐하면 대형행처럼 이렇게 하드웨어가 아주 아주 답답함, 불편함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주 많고 거기에 회원 수도 많고 자금도 많고 이거를 뭐 후드도 이제 뺏어올 거고 소파이도 지금 뺏어올 거고 어쨌든 소파이 지금 공격 당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제품 출시가 후드보다 훨씬 느리다. 당연하죠. 규제를 훨씬 많이 받는데 이거는 좀 그 바보들의 대화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소파이가 후드처럼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였으면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나눴을 거예요. 근데 여기 소파이는 은행이기 때문에 제재를 아무리 뭐 암호화폐 지금 이제 푼다 그래서 암호화폐 상품 발표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 출시를 은행으로서 그 비교를 당하는 것과 일반 거래소에서 비교당하는 것이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은행 쪽은 제가 대충 봐도 너무 좀 그래서 다 이렇게 다루니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지금 공격당하는 부분인데 나오겠죠. 예. 후드는 만약에 100가지를 발표했으면 앞으로도 100가지를 발표할까요? 더 적어지겠죠.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만약에 지금 한 5가지, 10가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면 2, 30가지 충분히 발표를 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더 기대를 소파이 그래서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같이 시너지를 그게 당분간이 1, 2년일지 3, 4년일지 그것까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파이의 그런 회원 중에서 그쪽으로 뭐 같이 하는 사람 좀 약간의 뺏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더 클 거니까 저는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